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과학입니다. 자, 오늘 15강 수업 시작을 할 거예요. 저번 강의 때 꿀이 한번 이렇게 보여줬는데,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 중이야. 집은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좁고, 고양이를 2마리 더 데려오는 거는 너무 학대인가? 그래서 좀 집을 큰 데로 이사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상황에 대해서는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단백질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핵산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말고사 범위 때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조금 내용이 어렵거든.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이 요 구조를 잘 알아야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도 기말고사에도 해당되는 범위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1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단백질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봤었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된다 그랬고, 우리 그 선에서는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과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핵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핵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종류 있다 그랬지, 그치? 뭐가 뭐가 있었어? DNA와 P 같네. DNA와 RNA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얘네 둘의 특징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DNA를 우리가 엄마한테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백질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기말고사 범위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핵산의 구조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핵산도 단위체가 존재를 하더라. 일단은 여기다 밑줄, 핵산의 기능입니다.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이더라. 그 다음에 단위체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박스 치세요. 뉴클레오타이드더라.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핵산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핵산이 되더라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근데 DNA, RNA 이름 자체가 다르니까 단위체도 어떨 것 같아? 조금 다를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뒤에 좀 이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결합을 하는데 아미노산이 쭉 나열하는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얘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저기다 밑줄 치세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핵산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DNA와 RNA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핵산은 일단 DNA와 RNA였고, DNA 특징입니다. DNA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두 가닥 밑줄 치고, 그 뒤에 이중나선 구조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RNA 특징이에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이더라. 단일, 이중 이렇게 나오는데 단일이라는 건 몇 개라는 소리야? 한 개라는 소리야. 그래서 단일 가닥 뭐가 가닥이냐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한 가닥 있는 게 RNA고요. 그 다음에 DNA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이라 했잖아, 그지?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 게 DNA의 구조더라. 그래서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 그래서 67쪽에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핵산, DNA든 RNA든 단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퍼런 거, 이렇게 이중나선이니까 얘는 DNA겠지, 그지? 나선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 다음에 얘는 RNA, 단일 가닥이니까 RNA일 거야. RNA의 단위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으로만 표현을 하면 제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뉴클레오타이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인산이라고 나오죠, 인산. 여러분들이 인산에서 그냥 이거 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 이는 화학식으로 P였지, 그지? P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비율로 존재하는 결합한 것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러면 DNA는 이렇게 생겼고 RNA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거를 구성하는 단위체들도 역시 조금 다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일단 RNA부터 볼게요. RNA 같은 경우에는 요 RNA의 당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리보스라고 불러, 리보스. 리보스니까 뭐로 시작하냐면 R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RNA에 요 R이
2R이야. 리보스라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핵산이라 해서 RN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A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가 이제 이거는 몰라도 돼요.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2번 탄소에 이거 몰라도 돼. 2번 탄소에 RNA 같은 경우에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OH가 붙어 있어요. OH. 몰라도 돼. 근데 요 DNA에 있는 당 여기 한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번 탄소에 H만 있어요. H. 그러면 얘와 비교했을 때 얘는 H만 있고 얘는 OH잖아. 그럼 얘에 비해서 얘랑 비교해 봤을 때 O가 없는 거야. 없다. 이거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학에서는 D라고 표현해요. D.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D인데 없는데 뭐가 없냐면 산소가 없어. 산소를 영어로는 옥시전이라 불러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다 이렇게 부른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그냥 외우면 돼. 어떻게 외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리보스고요. 그 다음에 DNA의 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산소가 하나 없는 디옥시리보스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D가 2D야. 그래서 요 당이 디옥시리보스냐, 요 당이 리보스냐에 따라서 DNA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염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염기. 여기 이번엔 DNA부터 한번 볼게요. DNA의 염기에는 염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중간중간에 C, G, T, A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얘네가 염기야. 이 염기들 같은 경우에는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어요. A는 우리가 뭐라 읽었냐면은 아데닌이라 했습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타이민이라 읽어요. 타이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신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G 뭐라고 했냐면 구아닌이라 읽어. 구아닌. DNA의 염기는 총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존재하더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NA도 역시 염기를 가지잖아, 그지? 얘는 몇 종류가 있냐면 얘도 똑같이 4종류가 있는데 A, 아데닌 가지고 있고요. C, 사이토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를 구아닌을 가지고 있는데 요 타이민이 뭐로 이제 대체가 되냐면 RNA에서는 U로 대체가 됩니다. U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유라실이라 불러요. 유라실. 암기하셔야 돼. 중요한 거니까. 다시 DNA의 염기는 4종류.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있는 반면에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이 있더라. 그래서 염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라. 차이점을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첫 번째 당부터 봐야겠지, 그지? 당이 D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에 있는 당은 리보스다. 첫 번째 됐고요. 그 다음에 염기의 차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ATCG 이렇게 4가지가 있는 반면에 RNA의 염기에는 ACG, 타이민 대신 뭐가 있더라? 유라실이 있더라.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시험 문제 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 67쪽 아래 문단,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한번 밑줄 쳐보자고요. 일단 DNA에 대한 설명입니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지? 디옥시 리보스더라 보시면 되고, 염기는 뭐가 있대?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총 4가지가 존재를 하더라 보시면 되겠지, 그지? 아까 내가 쌀아 썼나? 쌀아 써도 되고 사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영어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 앞에 그림 한번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책을 한번 봐봐요. 여기 C 사이토신이 얘 G랑 점점점이 돼 있잖아, 그지? 이 점점점을 뭘 말하는 거냐면 결합을 의미해요. 결합. DNA에서는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가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이 가닥과 이 가닥이 서로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C는 무조건 누구와 결합을 해?
C, G 결합했고, 여기도 C, G 결합했고, 여기도 C, G 결합했고, 여기 C, G 결합했잖아, 그치? C랑 G는 C랑 무조건 누구랑 결합을 하는 거냐면 G랑 결합을 합니다. G. 그 다음에 여기 T 보세요, T. T는 누구랑 결합했어? A, 여기 A, T, 그 다음에 A, T, T, A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A는 무조건 누구랑 결합을 하더라? T랑 결합을 하더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C와 G 결합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세 개를 써. 이렇게 세 개를. 왜 세 개를 쓰냐? 일단은 저번에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은 이렇게 결합한 게 하나가 있었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를 우리가 탄소의 무슨 결합이라 불렀었냐면은 이중결합이라 불렀습니다. 이중결합. 이중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두 개 있으니까 이중결합이라 부른 건데, 그럼 내가 A와 T 사이에는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렸잖아, 그치? 얘는 무슨 결합이겠더라? 얘는 무슨 결합이겠더라? 이중결합이겠더라. 그래서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는 이중결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탄소와 탄소끼리 길이 세 개가 있으면 얘를 몇 중결합이라 불렀어? 3중결합이라 불렀지, 그치? 그러면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 내가 선을 3개 그렸어.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더라? 3중결합이더라.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간단하게 기호를 표현할 때는 A와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는 결합표시 선 2개를 그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선을 3개를 그려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A는 T랑만, C는 G랑만 결합하는 걸, 이런 특징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라 그래요. 상보적 결합. 다시 무조건 이렇게만 결합하고 이렇게만 결합하는 걸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상보적 결합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한번 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아까 여기까지는 밑줄을 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한번 밑줄을 쳐봅니다. 아데닌은 항상 누구랑 결합한대? 타이민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의 밑줄,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뭐라고?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더라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몇 중결합? 이중결합이더라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무슨 결합? 3중결합이더라 봐두시면 되겠네. 3중결합이더라. 그러면 교과서에는 DNA에 대한 설명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RN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RNA. 그럼 R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가 아니고 뭐였어? 당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라 부른다 했지, 리보스. 그 다음에 염기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타이민이 아니죠.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 넘어가서 68쪽이요. 68쪽에 보면은 이제 탐구 모의 실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과서 뒤에 보면은 요거 모형이 있을 거야. 요거는 어차피 뒤에 또 핵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 그지?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와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핵산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담아지는 거냐? 예를 들어서 유전자 A가 있었고 유전자 B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A는 헷갈리니까 C라고 해볼게요. C. C도 헷갈리는데 D라고 해볼게요. D. B 유전자와 D 유전자가 있었더라. 근데 얘가 만약에 순서가 A, T, G, C였다고 가정을 해봐. 그 다음에 B는 T, G, A, C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 D 유전자와 B 유전자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A, T, G, C 각각 하나씩으로 똑같아. 근데 결합 순서가 얘는 A, T, G, C고 얘는 T, G, A, C잖아. 그럼 얘네는 서로 같은 유전자일까 다른 유전자일까? 다른 유전자야. 그치? 그리고 이 유전자가 형성이 되려면 뭐 되게 짧은 것도 있지만은 엄청나게 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어야 유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 결합 종류와 결합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한번 밑줄 쳐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가 ATGC겠지, 그지? 결합하여 염기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며 그 결과 DNA는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더라. 보시면 되고, 저번에 단백질과 똑같은 거지, 그지? 아미노산의 결합 종류와 순서, 그 다음에 핵산도 염기서열의 이거 ATGC 이런 서열의 순서,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밑줄 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단위체의 조합으로, 얘네의 조합,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생명체 구성물질이 형성되면 적은 종류의 단위체, 지금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에 쓰이는 게 20종류라 그랬지, 그지? 근데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4종류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 순서와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도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더라. 근데 그 단위체의 종류가 단백질은 아미노산 총 몇 종류? 20종류.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에는 4종류뿐이 안 되지만 결합 순서와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의 형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뒤로 넘어갑니다. 자, 70쪽 보시면 70쪽에 오늘 71쪽까지만 할게요. 70쪽에 보시면 맨 위에 제목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신소제라고 되어 있어. 신소제. 여기서 신이 무슨 신자일까? 여러분들이 아는 신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신? 3개 있다. 일단 성씨로 쓰는 신, 그 다음에 매울 신, 그 다음에 새로울 신. 뭐 믿을 신도 알아? 아주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신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그 다음에 소재라는 거는 뭐라 보시면 되냐면 물질이라 보시면 돼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 근데 그 자연의 구성 물질을 그대로 인간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의 특성을 한번 섞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변형을 시켜보는 거지. 그러면서 새로운 물질을 인간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신소재라고 부르고 이 신소재가 역시 자연의 구성 물질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요. 자, 그래서 신소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일단은 자연 순수의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물질은 정기적 성질에 따라 크게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분류를 할 수가 있대. 일단 첫 번째, 물질들을 무슨 성질에 따라서 나눈 거냐면은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나눈 거야. 그래서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나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도체라 그래. 도체. 여기다 박스 치세요.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오음의 법칙 기억나요? V는 IR. 그래서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뭐 그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더라. 봐두시면 되겠고 그 위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여기다 박스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절연체라고 하더라. 절연체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 고무,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게 절연체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 하잖아. 근데 그 반도체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란 뭘 말하느냐? 여기다 밑줄. 전기 저항이 변하여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체긴 도체야. 전류가 흘러. 근데 이 반은 반반이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반반. 상황에 따라서 도체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절연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반반. 둘 다 가능한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 나누면 전류가 흐르는 도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는 반도체로 나눌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거 이제 어떤 성질에 따라서 나눌 거냐면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나눌 거야. 자기가 뭐야? 허니 그 자기 말고 어떤 자기냐면은 자기장 할 때 자기예요. 자기장. 자기장은 어디 주위에서 주로 형성이 됐었냐면은 자석에서 형성이 되었어. 자석. 그래서 이 자가 자석이라 보시면 돼. 그래서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나눈다는 소리는 자석에 붙냐 안 붙냐 이렇게 물질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금속들은 자석에 잘 붙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잘 안 붙으니까 뭐 이런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 그 자체 물질들에 대한 특징을 성질에 따라서 나눠본 거예요. 근데 신소재라는 거는 이런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결합시켰을 때 새롭게 나타나는 물질을 우리가 신소재라 부른다 했지, 그지? 신소재의 정의에 대해서 밑줄 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을 신소재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이렇게 물질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성질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물질을 신소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가 신소재 공학까지, 그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과제는 PDF 파일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시간 16강에서는 기말고사 범위가 총 끝나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 좀 설명해주면 16강에서 중간고사 범위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17강에서 중단원 평가 우리 저번에 풀었던 것처럼 중단원 평가 문제만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18강과 19강에서는 중간고사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교 계약해서 그때도 한번 총정리를 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D형과가 제일 진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EBGS과, 그 다음에 외식조리과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외식조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도에 따라서 얘네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한 강으로 내보낼 것 같아요. 그래야 시험 전주 한 10일 정도 앞두고 총전위까지 딱 끝나게 해드릴 테니까 아마 D형과는 20강까지 들어야 될걸? 그래서 이 20강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D형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3개로 나눠서 편집을 해서 나누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 다 딱 총정리에 맞게 딱 강의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각 과의 사정에 따라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이렇게 간다는 거. 일단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범위는 다 끝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공부하세요. 안녕.